합시다. 질문 하세요. 질문. 내가 상으로 설명은 다 했지. 그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쪽에 16번 문제를 별표 좀 쳐놓을래요? 이거는 문제 스타일을 좀 외워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외워도 돼요. 내가 외워도 된다는 건 진짜로 문제 푸는 스타일 자체를 다 외우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난 뭐 딴 거는 그냥 뭐 할만한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 볼게요. 질문? 없어요? 질문? 진호 나가도 돼요? 진호 나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뭐 나중이라도 좋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질문 한번 하세요. 그럼 지수함수 여기 별거 뭐 읽을 만한 게 뭐 많지는 않은데 23초까지 한 1, 2분 줄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 왜 혼자 왔어? 아니, 지금 보고 있어? 네가 연우야? 네. 연우 현재 불러오고 자, 봅시다.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법칙을 공부를 했잖아요. 지수법칙을 공부하면서 저기 지수 자리에는 뭐 자연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A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수법칙에서는 1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밑이 1이면은 지수가 뭐든지 간에 그냥 다 1이에요. 그죠? 1의 5제곱도 1이고 1의 7제곱도 1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함수는 x 하나당 짝을 이루는 y가 한 개여야 되는데 만약에 밑이 1이라면은 이렇게 됐을 때 x가 1이어도 y는 1이고 x가 2여도 y는 1이고 x가 3이어도 y가 1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면은 1, 2, 3 얘네들 전부 다 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함수는 맞죠? 이게 함수는 맞잖아요. 그죠? x 하나가 두 개의 y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배웠죠. 괜찮습니까? 이게 상수함수면 상수함수인 거지. 이거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죠? 굳이 지수까지 써가면서 이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의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x축, y축, 1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뭐든지 간에 전부 다 y.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인 애는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냥 산수함수예요. 그래서 1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A가 음수면 안 된다 그랬죠? A가 음수면은 지수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지수법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1의 2분의 1승의 세제곱을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2분의 1제곱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i가 되겠지?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은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깔끔하게 다 만족하는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밑이 음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죠? 밑이 음수가 되면 x 하나당 짝을 이루는 y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함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런 허수 이런 것들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이 전부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가 i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밑이 음수인 거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밑이 이제 양수라고 미리 이야기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있다고 하자. 그럼 x가 증가할 때 x에다 1, 2, 3, 4 집어넣을 때 y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이 증가함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 다른 게 없어요. x를 선택하고 그와 짝을 이루는 y를 찾고 순서상 만든 다음에 점 찍고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들을 막 모아보면 이 점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찝힐 거다 이겁니다. x가 0일 때는 지수가 0이니까 1이 되겠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커져나가는 걸 보고 단조 증가 함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조롭다는 뜻입니다. 그냥 증가만 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뭐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이 패턴, 여기서 올라가는 패턴과 여기서 올라가는 패턴의 그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 각도가 이쪽으로 꺾이는 거냐 이쪽으로 꺾이는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물어보니 각도가 꺾이는 현상은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는 그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y는 2x의 제곱이 있고 y는 4x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더 폭이 좁습니까? 1번, 2번. 누가 더 좁습니까? 2번 더 좁죠. 왜냐하면은 이제 폭이 좁아지려면 x가 변할 때 y가 더 빨리 커지는 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폭이 좀 작아. 이런 느낌으로. 근데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폭이 좀 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모여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모여있을 때보다 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량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폭이 좁아 보여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x제곱에 있는 이 개수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는 거니까 x가 조금만 증가해도 y가 더 빨리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밑이 크면 클수록 y가 더 빨리 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죠. x가 1일 때 y는 이 정도인데 얘는 x가 1일 때 y가 3. 그죠? x가 2일 때 y가 4, x가 2일 때 y는 9. 얘가 더 빨리 커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커지려면 더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쪽으로 꺾이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이 커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꺾이는 건 알겠어. 이렇게 꺾이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이렇게 꺾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얘가 요렇게 꺾여야 되냐라는 거죠. 1번, 2번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겁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꺾이는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수함수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단조롭게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떨 때는 막 폭이 막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한 패턴을 이룰 거라는 걸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3분의 1이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더 빨리 작아집니다. 괜찮습니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더 빨리 작아지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커지는 거죠. 이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각도를 세웠으면 이 흰색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흰색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흰색 라인을 잡고 이렇게 각도를 돌리면 2번처럼 그래프가 올라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1번과 이 그래프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2번과 이 그래프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흰색 라인을 잡고 이렇게 꺾어주는 느낌이다 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흰색 이 라인이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y는 3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고 더 빨리 급하게 커지겠구나 해서 이쪽으로 각을 꺾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쪽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요 정도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는 항상 지나가겠죠. 괜찮습니까? x가 0일 때는 밑이 뭐든지 간에 1일 테니까. 괜찮나요? 0,1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고요.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 계속 x가 커질 때마다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하게 되는 거니까 숫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 그리고 뭐 따지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거를 뭐 y축과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y축과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게 지수함수,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함수에 대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을 배웠다면은 당연히 표준형도 있겠죠? 표준형은 평행이동한 그래프일 겁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기본형을 배우고 y는 x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중심이 0,0인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다 라고 배운 다음에 이것에 대한 표준형을 배우죠. 표준형은 얘를 평행이동한 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y는 a 써줘야지. a가 0보다 클 때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식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의 x제곱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y는 2에 x-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예.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평행이동에 관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x 대신에 x-p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할 때는 항상 가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x 자리에 x-p를 대입한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y 대신에 y-q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식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쓰면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건 뭐냐면 x와 y가 막 섞여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섞여 있지 않고 y 혼자 냅두고 한쪽으로 몰아쓰는 거를 양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이 양만 하면 함수, 이 양만 하면 양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3이 1로 넘어가면은 이게 양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함수는 양함수에 관한 이야기고, 알겠죠? 그럼 양함수의 표현법으로 쓰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써라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자,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정점, 두 번째 점근선입니다. 정점은 뭐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알겠죠? 항상 지나는 점. 이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뭐냐면 지수가 0이 됩니다. 지수가 0 될 때의 기준을 잡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 될 때니까 x가 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x가 0일 때 y가 1이구나. 0,1은 꼭 지나가야 된다. 점 찍고 시작하라는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x가 1일 때 이해하십니까? x가 1일 때 y가 4죠. 그럼 1,4는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꼭 잡고 시작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밑이 양수예요. 밑이 양수면 숫자를 어떤 걸 쓰든지 간에 항상 변화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루트 2승, 2의 2분의 1승, 뭐 2의 3승. 어떤 숫자를 쓰더라도 얘는 2분의 1,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쓰고요. 얘는 루트 2, 얘는 8 이런 식이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루트 2제곱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어쨌든 음수가 들어가든 무리수가 들어가든 유리수가 들어가든 정수가 들어가든 일단은 자연수가 들어가든 어쨌든 전부 다 양수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밑이 양수면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이 라인을 경계선으로 아래쪽으로는 그림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이 경계선을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죠. 마치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그림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이면
그림이 움직일 때 점근선도 같이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점근선도 그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이제 y는 3이 되겠죠. 절대 닿지 않는 선. 절대 닿지 않는 선. 이게 점근선인데 일단 기본형은 y가 0. 이게 기본이다. 괜찮습니까?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은 y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할 건가 보다. 0이 경계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선을 기준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경계선도 같이 올라가고 그림이 내려가면 경계선도 같이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1,4 점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3 한 다음에 이 그래프가 움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은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기가 힘들죠, 사실. 그죠?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적당히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보통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꼭지점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그림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차냐면 그래프의 폭을 내가 잘못 조정해서 지나가는 사분면을 제대로 못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같이 추가를 하냐면 보통 y 절편도 같이 그려요. 그죠?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y 절편도 같이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3번. 근데 y 절편 같은 경우에는 이쁜 좌표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쁘지 않으면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y 절편을 구하려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는데 뭐 y 값이 이쁘게 나온다. 그럼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x에다 0을 넣어봤어. 이상해. 값이 이상한데 굳이 그걸 막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y 절편은 표현을 해봤을 때 이쁘면 체크한다까지. 괜찮습니까? 요거까지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자, 예를 들어 y는 3에 x-2 플러스 1 y는 2에 2x-3 플러스 2 y는 4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자, 이 세 개 한번 그려보세요.
우진 1번 했니? 하고 있어? 10주 여기 했는데 그러면 누구 시킬까? 수망이? 1번 했니? 아직 못했어? 빨리빨리 해봐. 그러면은 남이 어때요? 1번 할 수 있겠어요? 전문선을 못 찾겠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1번 봅시다.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근선은 보통 y를 선택하지 못할 때 y 값을 고를 수가 없을 때 보통 점근선이 돼요. 그러면 y는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금 전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가 양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y 값은 항상 양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y 값은 양수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y 값은 양수, y는 양수를 다 가질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y는 음수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살짝 내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경계선을 찾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는 양수죠.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양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y는 얘만 봤을 때 0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1 증가시켰잖아, y 값을. 괜찮습니까? 그럼 경계선이 0이었는데 y 값에다가 플러스 1 해줬으니까 경계선도 1 올라가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경계선을 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y에 대한 점근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y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다. 1에다가 양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1이죠. 그죠? 이렇게. 자, 가지고 점점, 항상 지나가는 점. 요콤하면? 2,2. 지수가 0일 테니까 2,2는 지나간다. 빛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런 느낌이다. 자, 그 다음 요거 요렇게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럼 x가 점점부터 이야기할까? x가 얼마일 때? 보자. 민주? x가 얼마일 때가 기준이에요? 2분의 3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y값 얼마? 레알로? 지수가 0 됐는데 여기 1 됐잖아. 그럼 얼마? 3. 그래서 2분의 3,3은 지나간다. 일단 점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2인 거죠. 그래서 2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죠. 각도는 얘가 더 급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자. 연우? x가 얼마일 때가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2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얼마예요?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가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절편을 그려주는 게 이쁘죠. 자,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음을 그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yx가 0일 때 y가 얼마예요? x가 0일 때 y가 13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럼 여기서 엄청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4,3면을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요까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거는 어떤 거냐? 됐죠? 2의 x제곱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괜찮죠? 요것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y는 3의 로그 2의 2 곱하기 2의 x. 로그 2의 2는 1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원래 1이 있었으니까 이 1을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면 y는 2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하는 느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상수는 전부 다 평행이동, x에 대한 평행이동이에요. 이렇게 하기 괜찮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뭐 일단 쉬운 거부터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4는 우리가 밑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에서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y는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5를 로그 3의 3 이런 식으로 y는 이거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3의 5 그래서 3 x의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5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기준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3의 5 그죠? 코마 0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3의 5를 대입하면은 지수가 0이니까 그죠? 1 마이너스 1에서 0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 점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예지 괜찮습니까? 점근선 긋고 그래서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얘가 양수라서 절대로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애 한번 봅시다. 자, y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분의 1의 x 이렇게. 자, y는 2분의 1의 x예요. x가 1일 때 y는 2분의 1, x가 2일 때 y는 4분의 1.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마다 y는 2분의 1을 계속 곱하게 되는 거지. 지수에다가 1, 2, 3, 4 집어넣을 때마다. 괜찮죠?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2분의 1을 한 번 곱하면 절반이 되는 거잖아. 그지? 2분의 1을 또 곱하면 또 절반이 되는 거고 또 곱하면 또 절반이 되는 거고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괜찮죠? 계속 줄어든다. 줄어든다. 감소.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해도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그래프를 움직인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쟤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얘를 y축 대칭 이동해보자.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거. 그 다음에 뭐야? x축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 괜찮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2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y축 대칭.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의 x승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y는 2분의 1의 x. 그 말은 x가 커질수록 계속 작아지고 x가 작아질수록 계속 커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0,1은 지나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0,1이 정점이 되겠죠? 그 다음 점근선 y는 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점근선 y는 0 괜찮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림만 y축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바로 표준형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요걸 생각을 하세요. 대칭 알겠죠?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y는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y는 3분의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보세요. 4는 너무 큰가?
첫 번째 그림 이해되나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왜 잡았는지, 그리고 점근선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그림 그리는데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림의 모양은 뻔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 2,4. 점근선은 3. 그래서 요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 그림이 귀찮아지죠? 자, x가 1일 때 y가 3. 점근선은 2.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까지. 자,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한 표준형을 했으니까 우리가 y축 대칭만 하는 게 아니라 x축 대칭도 물어볼 수 있고 원점 대칭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그래프까지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y는 2의 x에서 y는 2의 마이너스 x에서 y는 마이너스 2의 x에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x축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점 대칭입니다. 자, 여기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건데 얘는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알다시피 마이너스 2의 x승과 마이너스 2의 x승은 다른 거 알죠? 괜찮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 2를 계속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을 곱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냅두고 2를 여러 번 곱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 y는 2의 x승을 그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x축 대칭한 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2의 x승.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점 대칭.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 네 가지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x의 개수는 양수이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바꿔서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해서 요거 어디 있어? 요거죠.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방정식, 부등식은 좀 이따 하고. 자, 지수함수에서 그림 그리는 거 크기 비교. 자, 크기 비교. 크기 비교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지수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크기 비교는 원래 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밑의 크기가 같으면은 지수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8의 7제곱, 4의 10제곱, 그 다음에 뭐 16의 뭐 4제곱.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제일 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밑을 다 똑같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꿔준다면 2의 21제곱, 2의 20제곱, 2의 16제곱이 되니까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면 지수를 보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밑이 다 2잖아요. 밑이 2니까 밑이 2면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함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증가함수니까요. 그래서 지수가 큰 놈이 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반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분의 1의 5제곱, 뭐 16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4분의 1의 7제곱.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5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3, 4, 12,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14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밑이 2분의 1이면은 함수 입장에서는 감수함수거든요.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큽니다. 괜찮습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가 1등, 2등, 3등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음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얘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될 정도인데 y는 3에 2x-1 플러스 4 x의 범위는 1부터 3까지 밑이 3이잖아요.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질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x가 얼마일 때 최대일 것 같아요?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최대일 거예요. 증가함수니까. 괜찮습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여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크잖아. 그럼 최대일 거예요. 그럼 최소일 때는 주야. x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그렇죠. x가 1이면은 지수가 최소가 될 테니까. 그럼 전체 값이 최소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자,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입니다. 우진아, x에 얼마를 넣어야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 왜냐하면 밑이 3이면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와 1을 집어넣었을 때 비교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지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1일 때가 최대구나. 그럼 당연히 3일 때가 최소구나.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최대 최소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y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됐죠?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이랑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치 2니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는 건 지수가 최소가 될 때를 물어본 거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x가 얼마일 때 지수가 최소예요? 연재야? x가 얼마일 때 지수가 최소가 될 수 있어? 얼마? 애매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2차 함수는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와. 알겠지? 2차 함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오니까 2차 함수는 진짜 개 잘해야 돼요. 2차 함수는 진짜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는. 알겠죠? 그럼 다시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절편이 두 개 있는 이 상황이 있어.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추계 방정식 있잖아요. 괜찮죠? 이 추계 방정식은 이 알파와 베타의 한 가운데예요. 왜냐하면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 가운데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추계 방정식이에요. 두 근의 합의 절반. 알겠습니까? 추계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에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x절편은 없죠? 하지만 근은 있잖아. 허근 두 개. 괜찮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3 그럼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거든. 추계 방정식 1이잖아요. 그죠? 여기 두 근의 합 2에서 절반.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키우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지.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이동해라. 이 그래프를 위로 10만큼 올려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7 이렇게 됐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x절편이 없거든. 하지만 두 분의 합은 똑같이 2죠.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를 위로만 올렸다면 추계 방정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해됩니까? 두 분의 합의 절반 항상. 괜찮습니까? 이걸 내가 왜 쓰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방법이고. 알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 표준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냥 추계 방정식을 찾아서 그거 그냥 대입하면 꼭지점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추계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을 지나가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대입하면 y는 얼마야? 8, 6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표준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수가 작으면 좋겠네. 지수가 작으려면 최소값이니까 꼭지점이겠네. 꼭지점은 추계 방정식이 지나가는 거니까 추계 방정식은 두 분의 합의 절반 2의 반이니까 1이겠죠. 1 대입하면 되겠네요. x가 1일 때 2의 제곱이가 4, 6 이렇게 되는 거지. 최소값 x가 1일 때. 괜찮습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y값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해보세요. 최소값.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할까? 최대값.
방정식이랑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바로. 너무 설명만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밑이 2분의 1이지.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작아지면은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가 최대가 될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지수는 최대여야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대값은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이 지나가고. 괜찮습니까? 자,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뭐야?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남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그때 나오는 값이 지수가 최대일 거니까 y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유형 4번.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얘는 이제 풀이법을 조금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지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제 y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냥 지수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는 함수인데 그냥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하기 애매한 거지. 괜찮죠?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4의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환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정의역이에요.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뀌는 겁니다. 됐나요? 모양이 바뀌면서 정의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x의 범위예요. 알겠죠? 근데 난 t로 치환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2의 x제곱은 지수가 작을수록 작은 거니까 2분의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한다 그랬잖아요. t라는 문자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어요. x의 범위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잘 안 되거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치환을 했으니까 y는 t의 제곱, 여기에서는 2의 x승을 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을 2 곱하기 2의 x승으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갑자기 2차함수가 만들어졌지.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 뭐야? 요렇게. 자, 축의 방정식 얼마입니까? t가 1일 때. 괜찮습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 값이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러면 1에서 2분의 1이 가까워요? 2가 가까워요? 2분의 1이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가깝게 2분의 1 써주고 좀 멀리 2를 써주고 여기만 봐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가 만약에 되고 싶다. 그럼 t에다 얼마 넣어야 되고요? 2를 넣어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소를 구하고 싶다. 그럼 t에다 얼마를 넣고요? 2를 넣을게요.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를 보면은, 최소값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t가 1일 때, t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나? 괜찮습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문제에서는 x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괜찮습니까? 나는 근데 x를 구한 거야? 아니지. t를 구한 거란 말이야. 되돌리기가 필요한 거야. 대부분의 학생이 요거를 잘하고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먹고 계속 틀리는 거야. 둘 다 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 다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걸 연습해야 돼요.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t는 원래 2x제곱이죠. 2의 x제곱이 1 되고 싶다. 그러면 x가 0일 때구나. 이런 식으로 되돌려서 x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유형 4번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x의 범위는 냅두고 냅두고 y는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3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도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 당연히 얘를 치환을 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풀 때도 니네가 정의역의 범위 바뀌는 걸 생각하지 않아서 못 푸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서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산술기하다 이거죠. 갑자기 산술기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면 갑자기 산술기하를 쓰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냥 이유 없이 쓰는 거야. 산술기하는 원래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난 얘를 t라고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새로운 정의역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양면 제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얘가 이리로 넘어가서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그림은 아래로 올라오게요. 자, 축의 방정식은 얼마입니까? t가 수망이 얼마입니까? 축의 방정식 두근의 합의 절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2분의 합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 2분의 합이고 그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2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여기 어딘가 2가 있겠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는 얘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부르는 문제를 내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 대입하면 된다. 이게 괜찮죠? 그러면 t에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이거? 2 대입하면 4, 19 최소 9를 갖는다. 그럼 최소 9가 나오게 하는 그런 x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시 되돌리기. 그러니까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2가 되고 싶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2가 되고 싶다라는 건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산술기하에서 같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산술기하에서 여기 같아지고 싶으면은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양변에 2의 x승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x가 0일 때겠네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x값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거로만 되어 있는 최대치수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20쪽, 21쪽 뭐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방정식, 부등식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0쪽, 21쪽 풀어보세요. 시작. 자,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이에요. 이쪽 내용은 내용들이 복잡한 게 없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의 2x 플러스 1이랑 2의 4x 마이너스 3이 같대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같아야 됩니까? 어디가 같아야 됩니까? 지수가 그냥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지수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지수가 같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x 넘어가고 2x는 4, x는 2 이런 식으로 x가 2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여기 지수를 똑같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죠? 아니면 지수가 동시에 0이 되면 좋겠다. 그죠? 어떤 x를 내가 대입을 해보니까 동시에 0이 된다거나 지수가 동시에 0이 되면 밑이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괜찮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의 2x 마이너스 4는 5의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 잠깐만 12 요렇게 괜찮습니까? 요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밑이 달라. 그런데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습니까? x에다 똑같이 2를 넣어보면 3의 0제곱 5의 0제곱이라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0되거나 또는 이제 밑의 모양도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3에
그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밑도 한번 생각해 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인수분 해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도 되겠구나 는 방금 전에 앞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의 제곱 1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4 마4 없어지고 마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밑이 1이면 지수에 뭐가 들어가도 다 1이잖아요. 식이 참이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밑이 1인 경우, 자 방정식이에요. 얘는 알겠죠? 함수에서는 밑이 1인 걸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는 밑이 1인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밑이 1이면은 이거는 지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밑이 1이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은 지수를 비교해라. 밑이 다르면 지수가 동시에 0이 되면 괜찮다. 아니면 밑이 1이 돼도 괜찮다. 괜찮습니까? 요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또 똑같아요. 2차 함수란다. 지수 함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런 거 5의 2x승 문제 잘 내야 되는데 몰라 3 곱하기 5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10 0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5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5의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t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t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x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 그러니까 t가 원래 5의 x승이니까 되돌려야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그런데 5의 x승은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못할 것이고 5의 x승이 5가 되고 싶다면 x는 1이어야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5의 x승이 예를 들어 3이 나왔다. 그럼 x는 얼마예요? 전화인? 이렇게 되면 x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걸 쓰려고 로그를 배운 거죠? x는 로그 5의 3 이런 식으로 해답으로 로그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걸 쓰려고 로그를 배웠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자 유형 6-1번 한번 해볼래요?
다음에 이거죠? 그런데 이제 t 값을 원했던 게 아니라 x 값을 원했던 거니까 괜찮습니까? 요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6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답이 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6이야. 인수분해 안 되죠? 비교를 해줘야죠. 이건데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치환을 하면 정의가 바뀐다 그랬죠?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근 두 개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두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 알파 베타는 x 값이에요. 알겠죠? x 값 두 근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하자. 됐죠? 근이잖아요. 대입하면 참이겠지. x 자리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얘 입장에서 따지면은 이게 2알파. 이렇게 쓸까? 알파의 제곱. 이거는 좀 이따 문제가 바로 써야 되겠다. 이게 알파. 요 문제의 입장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베타를 대입해도 참해요.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죠? 자, 이 식은 참인식이에요. 이 식도 참인식입니다. 얘 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t 자리에 2의 알파랑 2의 베타가 대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요 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t 자리에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대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정의역 바뀐다고 그랬는데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었잖아? 이 근의 모양도 바뀐다고요. 근의 모양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으로 정의역이 바뀌는 것처럼 근의 모양도 바뀐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두 근의 합을 원하지. 알파 플러스 베타 원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이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근을 곱한다라는 건 이 식에다가 얘랑 얘를 대입해서 참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 이 식의 해로 2의 알파승이랑 2의 베타승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 t에 관한 식에서의 두 근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거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의 곱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요 식에서 두 근의 곱. 괜찮나요? 그러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2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인수분해 안 되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요런 느낌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두 근의 합 얼마일까요? 민주야? 얼마겠어요? 두 근의 합. 까비. 아깝죠? 자, 다시.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4의 x승 마이너스 18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6은 0이라는 식이 있다. 됐죠? 이걸 보고 나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식을 쓸 거다. 2의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래 x 값으로 두근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치환을 할 때 근도 치환이 돼서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t에 관한 두 식의 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알파와 베타가 이 식의 해라고 가정하자. 됐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알파는 해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죠?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베타가 이 식의 해다. 그럼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식이 참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네들을 바라보면 식이 참이었잖아. 그런데 t 자리에 2의 알파를 대입해서 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t 자리에 2의 베타성을 대입해서 참이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식이 참이 되는 값을 보고 우리는 해라고 부른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의 해로 얘와 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원해. 이해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들을 곱하면 나와요. 이게 두 근의 곱이죠. 이 식에서. 괜찮습니까? 이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요.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지를 못 구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하지만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니네가 저걸 보고 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 안 쓴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상해. 이러면서 안 푼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답을 찾아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근의 공식까지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음 나머지는 뭐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수분응식 마찬가지. 자, 지수분응식은 너무 쉬워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지수분응식은 이런 겁니다. 2의 x 플러스 3이 크다. 2의 4x 플러스 1.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수분응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놈이 큽니다. 이거 괜찮죠? 여기서 중요한 게 x가 큰 게 아니라 지수가 큰 거예요. 알겠죠? 니네가 맨날 뭐 A의 X서 A의 X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수를 X라고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지수가 큰 게 큽니다.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크고 싶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여서 지수가 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3과 4x 플러스 1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면 된다. 괜찮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1은 3분의 1에 3x 플러스 2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여서 감소함수는 지수가 클수록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얘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1과 3x 플러스 2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니네 밑도 약간 이제 미지수를 써가지고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경우
미치의 범위가 뭐 1보다 클 경우까지 내가 직접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닐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 7-1번 문제 지수만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라고요? 지수만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지수만 놓고 보면 오른쪽이 더 큰 거다. 이해되죠? 요 정도가 끝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밑에 요거 당연히 또 치환을 해야 되겠죠? 봅시다. 요 문제. 자, 치환을 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정의역이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2의 x승을 내가 t라고 쓸 거야.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그럼 t는 1과 4 사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 됐죠? 이 문제는 낚일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됐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t-4 t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치환을 하는 순간 t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의요. 요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2x승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정문선이니까 2x승은 0보다 커야 돼. 요거를 내가 썼다면 이거랑 얘랑 섞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랑 요렇게 되는 거 섞으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구나.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게 t였어요? x였어요? x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x승으로 바꿔주는 거지. 자, 2x승은 항상 당연히 0보다 크죠? 그죠? 당연한 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당연한 건 그냥 오케이 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이해되죠? 당연한 건 그냥 넘어가고 요거만 생각하면 되겠죠. 미치이니까 증감수여서 지수가 큰 놈이 커.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해되나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는 쟤는 마이너스 5랑 4여서 t-4 t-1이면은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고 t가 0보다 크다. 그걸 동시에 섞으면 t의 범위가 바뀌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뭐이고 1부터 4 이렇게 하면 2x승이 1부터 4가 되고 싶은 거니까 얘는 2의 0제곱으로 얘는 2의 2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지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밑이 증가함수니까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나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별거 없습니다. 끝! 그래서 지금부터 25초까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뭐 일단은 가볍게 정리를 좀 하고 있으세요.